야당과 어떻게 국정에 대해서 논의하는지도 전혀 몰랐던 것 같고요.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정치적 언급들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거부하고 오로지 무시하고 검찰을 이용해서 겁박하고 압박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입법부의 일원으로 무모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사실은 대항하고 비판하고 싸웠죠.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비상계엄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비상계엄이 유효하게 발동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항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릴 것인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 들어갈 때 도관에 든 쥐가 될 수 있고 모두가 수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들어갔고요. 2시간 반 만에 계엄을 해제했는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주권자인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내고 젊은 여성이 군인의 총칼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냥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국회로 출동했던 우리 군인들도 그거를 이행하기에는 상당히 주저주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장면만 생각하면 정말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시 1분에 계엄을 해제했는데요. 1시 4분에 단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3분 차이에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결정됐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엄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국회가 산회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국회 담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회 대문을 지켰던 것이죠. 왜? 제2의 제3의 계엄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키겠다. 아무런 월동 준비도 하지 않았던 그들이 신문지 한 장을 바닥에 깔고 어떤 사람은 라면 박스 하나를 깔고서 한겨울에 그 추위를 이겨낸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국회 담장을 돌아보니까 국회의 대문이 11개가 있더라고요. 그 대문을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담장이 매달려서 그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때 제 별명이 박찬 대롱대롱이었어요. 아시죠? 그리고 나서 12월 7일 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기 위해서 국힘당의 의원들 이름 108명을 한 명 한 명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국회의원들이 같이 일어나고 광장에 있던 국민들도 다 같이 외쳤지만 투표가 불성립됐어요. 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 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12월 14일 날 더 강력한 탄핵소추안을 냈습니다. 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지 않으면 이러한 위기가 계속될 수 있으니까 국민들의 피 흘림을 막고 대한민국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일념이었죠. 그때 100만 명이 넘는 20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여의도로 진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국힘당은 견뎌내지 못하고 국회에 출석했고 비밀투표를 통해서 12표의 가결표를 더해서 기적같이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9명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6명으로 시작됐지만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면서 2명을 세웠어요. 8명이었죠. 마땅히 9대0으로 대통령이 파면돼야 되는데 7대1로 밀리다가 어느 순간 5대3이 될지 모른다. 그래서 만약에 내란 속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다시 복귀한다면 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피를 흘리겠습니까? 우리 국회가 나와서 시민들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겨울에 응원봉을 들고 많은 시민들이 동식자각과 광화문에 나와서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다시 포위하고 압박 넣지 않았습니까? 결국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을 쓰겠다. 우리가 엄포를 하고
마지막 경고를 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4월 4일 날 피청모인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습니까? 내란, 불법개헌, 그거에 대한 법률적 의미는 잘 모르지만 그들의 그 시도가 만약에 성공한다면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피를 흘릴 것이며 경제는 폭망하고 대한민국의 국적뿐 아니라 안보와 평화도 얼마나 손상이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80년 동안 모든 희생을 들여서 만들었던 민주화, 산업화, 그리고 K문화가 다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을 끝끝내 지켜준 것은 우리 국민들이고 주권자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만 했을 뿐이죠. 결국은 4월 4일 날 대통령을 파면하고 나서 6월 3일 날 대선이 치러지게 됐는데 이번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 위기의 순간도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고 결국은 물리쳐내고 대선 승리를 이뤄낸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시작은 검찰의 과도한 잘못된 권력이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다 이 부분을 알고 있어요. 8월달, 9월달이면 관련 개혁 법안이 다 의결될 겁니다. 추석 때까지는 이미 배치된 검찰청 이야기를 할 거예요. 검찰 개혁은 다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사법개혁, 그리고 언론개혁인데요. 언론개혁도 방송법과 관련된 소위를 통과했어요. 이제 전체만 남았고요. 그러면 방송 장악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했던 그 인사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이진숙 얼굴도 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